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돈, 영원한 부를 위해 돈의 시나리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 김종봉님은 종잣돈 2천만 원으로 40억 원을 만든 경험을 되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자가 말하는 돈의 시나리오란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따른 자신만의 돈 버는 계획을 의미하며, 투자자란 바로 이런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수정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투자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 돈의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필수 지식, 그리고 자신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쓰는 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책 안의 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9쪽. 지수는 돈의 미래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다. 돈의 시나리오는 학습과 경험이 합쳐졌을 때 완성된다. 우선 무엇을 학습해야 할까? 투자자는 많은 것을 다양하게 학습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살 것인가, 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내려줄 재료를 찾아 공부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 재료에 자신의 시간을 쏟아부었을 때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 즉 돈의 시나리오가 생기기 때문이다. 첫 책을 쓰고 참 많은 인연을 만나 상담을 하였다. 상담을 요청한 이들은 대부분 너무 다양한 재료로 공부하고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이렇게 질문하곤 했다. 대표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투자를 잘하려면 많이 알아야 한다는 말은 잘못됐다. 실제로 내 주변의 부를 이룬 투자자들은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인이 아니라 자신만의 한 가지 재료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재료의 종류는 서로 달랐다. 모든 투자자가 같은 재료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투자자에게는 인맥 네트워크가, 어떤 투자자에게는 테마와 정치 분석력이, 어떤 투자자에게는 재무제표가, 어떤 투자자에게는 차트에 나오는 패턴이, 심지어 어떤 투자자에게는 인문학이 재료가 되는 일도 있었다. 당신도 한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된다.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한 가지 재료는 바로 지수다. 나는 많은 재료 중에서 지수를 통해 수익을 얻었고, 당신이 투자자로 성장하면서 지수를 공부한다면 원하는 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지수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기며 주식을 하지 않으면 지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주식 투자자조차 지수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통해 큰 부를 이룬 사람이 지수를 무시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왜 사람들은 지수를 무시하는 것일까?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하기 때문이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말은 초보 투자자에게도 익숙한 투자의 진리지만 대부분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투자 격언이 삶의 격언으로까지 확장된 말 중 지수를 재료로 선택하게 만든 말이 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지난 15년간 돈과 투자를 공부하며 지수보다 좋은 숲을 찾을 수 없었다. 지수는 내게 투자 전체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지수가 숲인지 이야기해보자. 지금부터는 생소한 용어, 수학적 수치, 낯선 내용을 다룰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자. 모든 투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나는 전문가가 아닌 투자자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수의 종류는 매우 많다. 그 많은 것을 처음부터 다 알아갈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지수부터 공부하고 이 공부가 끝나면 천천히 다른 지수를 알아가도 좋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시장이 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다. 코스피 시장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포진된 시장을 뜻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등. 코스닥 시장은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포진되어 있다. 코스피는 1980년 1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치를 합산하여 100포인트라고 정했다. 이후 2007년에 코스피가 약 2000포인트까지 상승했으니 이곳에 상장된 기업의 가치가 20배 성장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는 1990년 1월에 코스피 시장에 있는 기업 중 대표 기업 200개의 가치를 합산하여 100포인트라고 정한 후 분리한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주식시장을 표방함으로 시장 구조가 비슷하다. 코스피는 미국의 다우 지수, 코스닥 지수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 코스피 200은 미국의 S&P 500 지수라고 보면 된다. 이 중에서 당신이 첫 번째로 공부해야 하는 지수는 바로 코스피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증권사의 펀드와 보험사의 변액보험 상품도 코스피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만든 상품이다. 지수를 공부하면 같은 금융상품도 수익률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금, 원유, 해외 지수 등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으니 돈 공부의 시작점으로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저자께서 지수를 고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수는 실질적인 경기를 선행해서 대변한다. 두 번째, 지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세 번째, 지수는 수치화되어 있다.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66쪽 돈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영원히 잘 될 것 같았던 창업 아이템도, 영원히 오를 것 같았던 부동산도, 영원히 상승할 것 같았던 주식도 어느 순간이 오면 고점이 형성되어 낮아지거나 쇠락한다. 이제는 안 팔릴 것 같은 창업 아이템도, 바닥을 치고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지역의 부동산도, 더욱더 하락할 것 같은 주식도 어느 순간에는 저점이 형성되어 높아지거나 활성화된다.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불패였습니다만, 미국 주식은 늘 우상향했습니다만, 만약 그 말에 확신이 있다면 모든 재산을 지금 당장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할 수 있을까? 언젠간 폭락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은 맞다. 모든 투자물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과 미국 주식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은 고점과 저점 사이의 사이클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지 않음에도 돈을 번 사람들은 특정 시기에 투자를 시작했던 운 좋은 사람들이다. 가령 2008년 이후 주식이나 부동산을 시작한 사람들 말이다. 2009년에서 2020년은 부동산과 미국 주식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했던 시기다. 즉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두 종류다. 상승과 반복을 이해했던 사람이거나 운 좋게 시기를 잘 탄 사람들. 물론 운도 준비된 자만이 챙길 수 있었지만 운을 쏙 빼고 무조건 우상향 논리를 펼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론에 불과하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부동산 관련 일을 했던 나는 당시 수도권의 부동산 열풍이 얼마나 뜨거웠으며 그 뜨거움이 얼마나 금방 식었는지 전부 목격했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금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기에 이에 대비하려고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얻으려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중심지부터 신규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점차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더니 1, 2년 만에 부동산 관련 카페와 책이 쏟아져 나왔다. 저축과 절약으로 1억 원을 만들자던 카페들이 어느새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자고 외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준비되지 않은 많은 이가 눈먼 돈을 벌었고 더를 외치던 욕심 많은 사람은 부채를 끼고 집을 사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7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오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은 침체기에 빠져들었고 그간 아무런 준비 없이 달콤한 수익을 받던 사람들은 무너졌다. 그렇게 많았던 카페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전문가라 불리던 사람들은 침묵하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에 맞춘 분석을 쏟아내었고 대중은 순식간에 부동산에 주던 관심을 걷어들였다. 그렇게 5년간 또다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때 모든 투자물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가진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사이클이 있으면 과거의 것이 미래에 돌아온다. 이 간단한 깨달음으로 나는 지난 10년간 부를 이루었다. 과거로 미래를 가늠하여 하락할 때 사서 상승하는 시기에 팔면 되니까 말이다. 과거로 미래를 가늠할 때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지수다.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분명 지금까지 우상향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언제나 등락을 반복하였다. IMF, IT 버블, 리먼 사태의 영향, 코로나 등. 이유는 달랐지만 아무리 호황기라 하더라도 모든 뉴스가 긍정적인 신호를 말하더라도 한정없이 오를 것 같았던 지수는 어느 시기가 되면 반드시 하락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나만의 패턴을 발견했다. 당신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길 바라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치화되어 있기에 패턴을 발견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수는 돈의 미래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다. 118조 시나리오 작가는 언제나 자신이다.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모두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해라. 우량주를 사라. 테마주를 사라.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이가 주식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주식 강풍이 시작되었다. 최근 한 유명 주식 유튜버를 찬양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한 시청자가 3번의 깡통 계좌를 겪은 후 그 사람의 영상을 보고 실행하여 100만 원을 400만 원까지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주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식 투자 방법을 소개하며 구독자 수를 늘렸다.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너도 나도 주식을 하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그중 좋아요 수가 많은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이런 영상이 올라오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유명 유튜버의 주식 영상을 보고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수천만 원의 빚이 생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천 %의 수익과 50만 원으로 500만 원으로 시작했다는 그들의 말로 나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헛된 희망 때문에 수없이 많은 개미가 현혹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런 영상 올리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은 건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이가 많다는 뜻일 테다. 이보다는 나은 경우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행동한다. 유튜브나 기사를 보며 나도 주식 투자해야지라는 마음은 먹었다. 마음은 먹었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또다시 다른 이의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다. 속칭 고수라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공개한 내용대로 공부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한다.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변에서 주식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
실제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친구의 이야기에 배가 아프다. 다시 마음을 잡고 유튜브를 시청한다. 위의 행동을 다시 반복한다. 자, 이런 상황은 누구의 잘못일까?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 말을 분별 없이 들었던 이들의 잘못이다. 나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봤다. 영상을 올렸던 사람이 잘못일까? 그들이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현혹한 것일까? 아니다. 영상을 올렸던 사람은 자신의 비결을 전수했을 뿐이다. 다만 그들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영상을 보는 사람 모두 각기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기력이 약한 사람에게 강한 약을 처방하면 그 약은 죽음으로 이끄는 독이 될 뿐이다. 기초 체력이 없는 이에게는 우선 순한 약을 복용하며 기력을 회복한 후 강한 약을 써서 병을 다스려야 한다. 투자 방법도 마찬가지다. 양질의 정보도 비결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환경에 따라, 성향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유튜브나 여타의 채널을 통해 주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으며 전업 투자자로서 매일 차트를 볼 수 있다. 그의 방법을 찬양하던 사람도 자금의 크기만 다를 뿐 비슷한 환경에서 수년간 주식 투자를 했기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영상을 시청하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90%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실행할 수 없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들만큼 노력과 시간을 쓸 수 있는가? 장사하면서 그들만큼 많은 차트를 볼 수 있는가? 대부분 그럴 수 없다. 그렇기에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남의 것이다. 전업 투자자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 그래서 성향과 환경이 모두 비슷한 사람, 원리를 깨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쓴 사람에게는 정답에 가까운 해답일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대다수에게는 그 방법이 독이 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가 돈을 버는 과정을 공개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이가 돈을 벌기는커녕 대래 잃고 있는 이유다. 지난 8년간 교육을 하면서 왜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배우는데도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벌지 못할까에 대한 답을 나는 여기서 찾았다. 어떤 방법이든 자신의 환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그 방법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 투자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떠한 방법이든 결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것이란 결국 자기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물론 아주 훌륭한 이론이라면 잠깐은 남을 따라 하다 보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절대 영원한 부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부를 가져다 주는 돈은 그런 돈이 아니다. 부를 가져다 주는 돈은 자신에게 맞는 돈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검증하고 실행하여 자신이 온전히 버는 돈이다. 사극의 시나리오로는 결코 로맨스를 찍을 수 없다. 이 이야기가 돈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전에 당신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다.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돈이 흔들리지 않고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을 하는 저는 다정한 목소리 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